자, 우리 앞 시간에 장비 사업 시행자까지 진도를 준비하셨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교재 310페이지 제5절 계약의 방법, 여기 진도를 나갈 텐데 계약의 방법과 시공자 진도를 나가기 전에 우리 그 장비 사업 시행자 대표적 시행자 누구였죠? 조합이었죠. 장비 조합을 잠깐 학습하고 돌아올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312페이지 오시면 됩니다. 312페이지. 제 6절에 보시면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설립이 나와 있을 거예요. 추진위원회 구성 요건하고 승인 이런 부분은 꼭 학습하셔야 돼요. 꼭 학습하시고 추진 요건은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갑니다. 313페이지 보면은 장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기능해가지고 1번에 보시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의 업무가 나와 있죠. 암기하셔야 돼요. 설립 추진위원회 업무 암기라고 적어놓고 책자 넘깁니다. 314페이지 오세요. 자, 314페이지 오시면 제일 위에 03번 조합의 설립 해가지고 제가 필기하는 스타일대로 314페이지 맨 위에 조합 설립 절차가 나와 있을 겁니다. 이 조합 설립 절차는 쭉 학습하셔야 되죠. 같이 한번 할게요. 같이 볼까요? 자, 필기되어 있으니까 앞을 보시면서 교재로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장비조합. 우리 지난번에 그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조합을 공부하실 텐데 도시개발조합은 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고 또 다음에 우리 공부하게 될 주택조합도 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이 없습니다. 없고 장비조합만 유일하게 조합 설립을 위해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먼저 구성하고 이 설립된 추진위원회에서 조합 설립 절차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같이 볼까요? 그래서 장비조합을 만들 때는 맨 먼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이 구성 요건은 암기하셔야 됩니다. 구성 요건 아까 앞페이지 있었죠?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요건 어떻게 되죠? 위원장을 포함한 몇인? 5인 이상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살짝 5인 이상 위원이죠.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과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과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 과반 운영규정 등에 대한 운영규정 무엇에 대한 운영규정이죠? 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죠.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되죠.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죠. 위원장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과 운영규정 등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추진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갖춰야 되죠. 자, 이렇게 요건을 갖춰서 그 추진위원회 구성은 인가를 받습니까? 승인입니까? 승인. 시장구수 등의 승인을 받으면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립추진위원회 구성되면 그 설립추진위원회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게 될까요? 아까 313페이지 제가 외우라고 했죠? 313페이지 와요. 313페이지 오시면은 02번 설립추진위원회 기능 바로 밑에 보면은 1번 설립추진위원회 업무가 박스 안에 몇 개 들어있죠? 5개. 4번까지 오시면 되잖아. 1번까지 볼까요? 자, 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은 그 설립추진위원회에서 정비사업 지금 보실 거죠?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 변경할 수 있어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변경 전문관리업자 할 때 전 동그라미 합니다. 전 동그라미. 그리고 정비사업 설계자를 추진위에서 선정하고 변경한 업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설계자 선정 변경 설 동그라미. 그리고 계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나중에 조합에서 정비사업 시행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그 초안에 해당하는 계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는 추진위원회에서 준비하게 됩니다. 개 동그라미 하시죠.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대체적인 준비 업무들을 전부 추진위원회가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 업무 조 동그라미 그렇게 해서 읽어보십시오. 전설 개조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어떤 업무를 수행하죠? 전설을 개조한다. 그렇게 오시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다시 314페이지로 다시 옵니다. 다시 오셔가지고 자, 이렇게 이제 추진위원회 구성되면 그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의 정관을 만든다고 했죠? 정비조합의 정관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정관을 만들어서 일정한 동의 요건을 갖춥니다. 동의 요건을 갖춰서 일정한 동의 요건 이때 조합은 몇 개가 있죠?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3만 민간개발 방식이니까 조합은 2개뿐이지 뭐.
주관계에서 사업조합은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동의요건 두 가지, 재건축 사업과 재개발 사업의 동의요건,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구별해서 암기하셔야 돼. 여러분 우선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뭐죠? 재개발 사업을 위한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요건은 꼭 암기를 꼭 해요. 이거 알겠죠? 네. 재개발 조합 설립 추진을 위해서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때는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얼마의 동의가 필요하죠? 4분의 3. 그리고 정비구역 내 토지 면적 기준 얼마죠? 2분의 1 이상.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조합 설립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이 동의서를 첨부해서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누구로부터 인가 받죠? 시장 군수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게 됩니다. 인가가 나면은 며칠 내에 등기하죠?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부분에 설립 등기를 마침으로써 정비사업조합은 성립, 조합이 법적으로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합의 성립 요건은 뭐죠? 등기, 설립의 절차는 인가, 추진위원회 구성은 인가가 아니고 승인, 구성 요건을 갖춰서 승인 받음으로써 조합 설립 추진은 구성, 그렇게 된 거죠. 이러면서 입문 과정이라든지 11월, 12월 그리고 1, 2월 강의, 3, 4월 강의에서 다 하죠. 그래서 지금은 뭐 안 해도 될 때예요. 그냥 간단하게 소개해 드린 거고요. 꼭 준비하시고, 그리고 이제 315페이지 오십시오. 315페이지 오면은 5번 조합원 자격이 나와 있습니다. 315페이지죠. 오른쪽에 봅니다. 정비조합의 조합원 자격이에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죠. 뭐 우리가 부동산 하면서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 자격이나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 자격, 누가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를 모르면 말이 아니잖아. 조합원, 정비조합의 조합원은 출것죠. 토지 등 소유자로 하되, 토지 등 소유자 밑에 적으십시오. 원칙이라고. 그래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은 누가 되죠?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이 되는 게 원칙이에요. 단 토지 등 소유자 뒤에 가로 안에 줄것죠.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합니다. 그 말 바꾸기 가면은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당연 조합원입니까? 사업에 동의한 자만 조합원입니까? 사업에 동의한 자만 조합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재개발 조합의 토지 등 소유자는 사업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조합원이고,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만 토지 등 소유자 중에서 사업에 동의한 자에 한하여 조합이 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죠. 나머지 조합 관련 내용은 이제 여러분이 보시고요. 문제풀이 과정에서 나오면 그때 다시 하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310페이지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정비사업 체계 중에서 정비조합에 관하여 살펴봤고요. 자, 이제 310페이지 올려서 계약의 방법과 시공자 선정이 나와 있을 겁니다. 찾으셨나요? 네, 계약의 방법과 시공자 선정 여기 펼쳐놓고 잠깐만요. 네. 여러분 그 정비사업을 할 때, 재개발 재건축 할 때 계약의 방법이라든지 계약의 방법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제도가 없었습니다. 없다가 2008년도에 정비사업을 할 때 계약은 일반 경쟁에 붙여야 한다. 그리고 이제 수의계약으로 계약할 수 있는 경우 등이 이제 입법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신설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종전에는 그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재개발 재건축할 때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됩니다. 추진위원장,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되거나,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이 되면은 뭐 통계에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뭐 대개 그렇게 해요. 3분의 1 정도가 뽑아두면은 교도소 가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그 조합장이 되거나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위원장이 되면은 뭐 강남 같은 데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 되고, 그죠? 그렇게 되면은 수백억 정도 뭐 이런 계약, 시공 계약 등을 자기 이름으로 도장을 찍게 되잖아요. 그때 계약을 할 때 용역 계약, 물품 구매 제조 계약, 공사 계약 등을 할 때 이런 방법을 하십시오라고 법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수의계약으로 하게 되고 온갖 유혹에 이제 이렇게 휘말리게 되니까 또 희생되고 이렇게 해서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제 늦었지만 지난해부터 법이 만들어진 거죠. 앞으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정비조합,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이 계약을 할 때는 일반 경쟁에 붙여야 한다. 이걸 원칙으로 법을 만들어. 늦었지만 잘 만들어진 거잖아. 근데 모든 계약을 일반 경쟁에 붙이는 건 아니고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은 입찰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일 수 있도록 지명 경쟁 방법도 제도를 만들고
그리고 또 일정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된 거죠. 그 신설 규정들을 지난해 신설되고 시행령이 다 정비됐기 때문에 올 시험에 사실상 처음 대비해요.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네. 나오면 좋죠. 너무 간단하고 단순하니까. 교재 같이 볼까요? 네. 310페이지 계약의 방법이에요. 읽어드립니다.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과 정비사업 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자의 10중 8구 누구죠? 조합이지 뭐. 추진위원장과 정비사업 시행자는 이 법, 정비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금부터 밑줄 그십시오. 계약을 체결하려면은 괄호 건너뛰고요. 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 동그라미 무슨 계약이죠? 뒤에 설명 나와 있잖아. 공사계약, 용역계약, 물품 구매 및 제조계약 등 각종 계약을 하려면은 줄 것죠. 일반 경쟁에 붙여야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조합에서 계약을 하려면 일반 경쟁에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거죠.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세요. 지명 경쟁에 붙일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동그라미 1번에 기억번에 보니까 지명 경쟁에 붙이는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줄 것죠. 지명 경쟁에 붙이는 경우. 그리고 니은번에 보면 무엇이 나와 있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수의계약. 그래서 자 일반 경쟁에 붙이는 게 원칙이지만 기억번 지명 경쟁에 붙일 수 있는 요건이 나와 있죠. 암기하셔야 되죠. 당연히 암기해야 되죠. 그래서 첫 시험에 출제에 반영될 수 있는 확률은 제일 높다고 봐야죠. 이것은 1번 봅니다. 입찰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이는 지명 경쟁에 붙일 수 있는 요건입니다. 2번 읽어보겠습니다. 박수 안에 들어오세요. 밑줄 긋지 말고 계약의 성질과 목적에 비춰봐서 도저히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 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그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밑줄 거예요. 입찰 대상자가 몇인? 10인 이내인 경우 줄 거면 되죠. 도저히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 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 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에는 일반 경쟁 붙입니까? 입찰 참가자를 지명합니까? 입찰 참가자를 지명하여 지명 경쟁에 붙일 수 있지 뭐. 지명 경쟁에 붙일 수 있는 경우 첫 번째 입찰 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외우시면 되죠. 두 번째 B번 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입니다. 건설공사 동그라미. 이때 건설공사는 전문공사를 지휘한 건설공사니까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공사입니까? 일반 건설공사입니까? 일반 건설공사라고 기억하시면 되잖아. 건설산업기본법상 일반 건설공사는 저 뒤에 줄 것죠? 추정가격 얼마? 3억 이하인 공사는 지명 경쟁에 붙일 수 있습니다. 일반 건설공사는 3억 이하 공사다. 그렇게 보면 되잖아. 그 다음에 10번을 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공사 줄 것죠. 전문공사. 그 다음에 D번은 건설산업기본법이 아닌 기타 공사관계 법령에 의한 공사예요. 그래서 공사 동그라미 공사. D번의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공사입니까? 건설산업기본법이 아닌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공사입니까? 기타 공사로 보시면 돼요. 기타 공사. 그래서 전문공사 그리고 기타 공사 그렇게 보면 되잖아. 기타 공사 전부 추정가격이 얼마죠? 1억 이하. 그리고 이럽니다. 2번 물품 제조 구매 용역 계약은 추정가격이 얼마? 1억 이하. 그래서 간단히 외울 수 있죠. 자, 계약은 일반 경쟁에 붙이는 게 원칙이지만 지명 경쟁에 붙이는 경우 입찰 참가자가 몇인? 10인 이내이거나 그리고 일반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얼마? 3억 이하. 나머지 전문공사, 기타 공사 그리고 물품 제조 구매 계약 등은 추정가격이 얼마? 1억 이하. 1억 이하는 지명 경쟁에 붙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간단하잖아. 오른쪽으로 갑니다. 311페이지. 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명 경쟁을 완벽하게 외워두면은 나머지는 수의계약으로 답찰해가도 상관이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또 첫 시험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먼저 내지는 않겠죠. 참고했으면 좋겠고 2번대로입니다. 2번대로 있어. 전자조달 시스템 의무 이용 제도가 또 된 거죠. 그러면은 앞으로 계약을 할 때 전자조달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이용하면은 그 공사 계약이 투명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부정한 계약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갖춰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일반 경쟁 방법으로 계약을 할 때 전자조달 시스템 의무 이용 대상이 박스에 몇 개 나와 있죠? 4개 암기하셔야 됩니다. 전자조달 시스템
의무용 대상 그렇게 해서 기억하셔야 되죠. 자, 기억번 같이 봅니다. 건설산업기법상 건설공사입니다. 건설공사 동그라미 전문이라는 말이 붙지 않으면 전부 일반 건설공사입니다. 일반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 얼마 초과? 6억 초과는 전자조달 시스템 의무용 대상이 돼요. 그리고 네 번째로 합니다. 건설산업기법상 건설전문공사입니다. 전문공사 줄였죠. 그리고 D급번 건설산업기본법이 아닌 기타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입니다. 이때 공사는 기타 공사를 기억하면 되죠. 전문공사, 기타 공사. 그리고 D번에 물품 제조, 구매 등 계약은 추정가격 얼마 초과? 2억 초과 할 경우에만 전자조달 시스템 의무용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일반 건설공사만 추정가격 얼마 초과죠? 6억 초과. 나머지는 전부 얼마죠? 2억 초과는 공사계열 일반 경쟁 방법으로 계약을 할 때는 전부 의무적으로 법상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계약의 방법이었습니다. 다음 내려오십시오. 시공자 선정 발표하시고 시공자 선정 발표하시고 당연히 뭐 확실하게 얻어야 됩니다. 중요해요. 발표하시고 자, 시공자 선정은 밑에 표를 보시면은 선정 주체에 따라서 무엇이 다릅니까? 선정 시기하고 선정 방법을 구별해서 필기해뒀죠. 네, 그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통째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잠깐 보실래요? 여러분, 시공자 선정입니다. 시공자 선정. 자, 시공자 선정은 그 선정 주체, 중요합니다. 선정 주체에 따라서 선정 시기하고 선정 방법이 달라져요. 이걸 구별해서 외워야 돼. 아셨죠? 자, 선정 주체부터 봅니다. 제일 먼저, 가장 시공자 선정을 많이 하는 것은 조합이겠죠. 그래서,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합니다.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할 때는 언제 시공자를 선정합니까? 선정 시기 언제죠? 조합 설립 인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놓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이게 선정 시기가 돼요. 꼭 외워야 돼요. 조합은 설립 인가 후 조합총회에서 경쟁 입찰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경쟁 입찰 방법. 조합총회에서 총회를 외우는 게 아니고 뭘 외워야 되죠? 방법. 경쟁 입찰 방법을 외워야 되는 거죠. 조합총회에서 경쟁 입찰 방법으로. 총회는 장소를 말하는 거잖아. 조합총회에서 경쟁 입찰 방법으로 누구를 선정하죠?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나 주택법상 등록사업자 등을 시공자 선정하게 되는데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를 또 외워도 안 된다는 얘기지. 뭘 외워야 되죠? 경쟁 입찰 방법을 외우시라고. 이게 핵심이죠, 핵심. 꼭 외워야 돼요. 조합은 경쟁 입찰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게 선정 방법이나 선정 방법. 물론 경쟁 입찰이 2배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선정하는 것도 허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조합은 이렇게 조합 설립인가 후에 경쟁 입찰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정비조합의 조합원 수가 몇인? 100인 이하. 정비조합의 조합원 숫자가 100인 이하인 경우에는 딱 넘겨져 나와 있으면 박스 안에 100인 이하인 경우에는 조합총회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를 시공자 선정하게 되어서 100인 이하인 정비조합은 시공자 선정 방법이 뭐죠? 정관 꼭 이걸 외우셔야 돼. 이거 안 외워놓고 밋밋하게 읽어버리면 답 찾을 길이 없다니까요. 조합원 설립인가 후 경쟁 입찰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게 원칙인데 조합원 숫자가 100인 이하인 작은 정비조합은 총회에서 경쟁 입찰이 아니고 뭐죠? 조합이 정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죠. 진짜 선정 주체가 토지 등 소유자일 경우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 여러분 교재 311페이지 맨 밑에 하고 있죠. 토지 등 소유자. 여러분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단독으로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슨 사업이죠? 재개발.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하는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직접 하게 됩니다. 재개발이죠. 재개발 사업을 할 때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 시행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 시행할 때 시공자를 선정합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시공자를 선정할 때 선정 시기는 언제죠? 사업시행, 정비사업시행 인가를 받아놓습니다. 사업시행 인가 후. 조합은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 토지 등 소유자는 사업시행 인가 후에
규약이 정하는 방법으로 시험문제를 선정이 됩니다. 이런 것은 그냥 자동으로 나오게 외워야 됩니다. 조합은 경쟁입찰, 100인 이하인 조합은 정관, 토지동 설정은 규약. 이걸 대충 읽고 이해하니까 모의고사 볼 때 답 찾을 길이 없다니까. 확실하게 돼, 이걸 기계적으로. 조합은 경쟁입찰, 100인 이하는 정관, 토지동 설정은 규약이 정하는 방법으로 건설업체나 등록사업자 등을 시험문제로 선정하게 됩니다. 확실하게 외울 것. 그 다음에 정비사업시행자 다 나왔네. 조합 나왔고 토지동 설정 나왔고 또 누가 남았죠? 시장, 군수 등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공용개발 방식으로 하면은, 그래서 시장, 군수 등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 누구를 지정하는가요? 주택공사 등을 지정하여 시행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시장, 군수 등 이걸 외우겠습니다. 시장, 군수 등이 시군자를 선정하는 경우죠. 자, 이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고시후죠. 사업시행자 지정고시후 선정시기가 달라지잖아. 조합은 설립인가 후, 토지등 소유자는 사업시행인가 후, 시장군수 등은 사업시행자 지정고시후, 사업시행자 지정고시후에 똑같습니다. 뭐죠? 경쟁입찰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경쟁입찰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또 이때도 경쟁입찰이 2배 이상 유찰되면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딱 4개만 외우면 돼. 4개만. 선정시기 세토막, 선정방법 4개, 조합은 경쟁입찰, 100인 이하인 조합은 정관, 토지등 소유자의 시공자 선정방법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선정하면 되지. 그리고 시장군수 등은 뭐죠? 경쟁입찰. 그때 경쟁입찰 방법을 할 때 경쟁입찰이 2배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이렇게 수업 듣고 나면 이제 정비법 6문제 중에서 3문제, 4문제는 맞추셔야 됩니다. 3문제, 4문제. 목표가 3문제, 4문제 이상을 맞추는 거라니까. 물론 5개 맞춰도 괜찮고, 제 수업식 찍었는데 맞으면 다 맞아도 할 수 없고, 그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자, 이런 교재 319페이지 오시고요. 네, 정비사업 시행계획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정비사업 시행계획. 319페이지입니다. 제7절 정비사업 시행계획 319페이지 빨리 오세요. 319페이지를 펼쳐놓고 고개를 듭니다. 고개 딱 드시고 여기까지 절차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어디쯤 가고 있는지 보자고 우리가. 자, 오세요. 자, 앞으로 10년 내에 서울시에서 정비사업이 필요합니다. 서울시 정비기본계획으로 정비예정구역 지정하게 되시고, 그러면은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재개발 사업을 10년 내에 하고자 한다면은 일단은 그 첫걸음은 서울시 정비기본계획으로 신정동에 무엇을 지정합니까? 정비예정구역 지정하는 게 첫걸음이지. 서울시에서는 신정동 정비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를 정하면서 2019년 9월이 되면은 신정동 정비예정구역에 정비계획을 수립할까라고 서울시 기본계획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2019년 9월이 되면은 관할 양천구청장은 서울시 정비기본계획에 맞들어 신정동 정비계획을 위반하고 이것을 첨부해서 서울시청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합니다. 서울시장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신정동에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게 돼요.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되면 신정동 재개발 사업 시행자는 조합이죠.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에 정비조합, 신정동 재개발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거죠. 근데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과 토지등 소유자 가반수 동의를 얻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구성을 양천구청으로부터 승인받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설립추진위원회에서 조합의 정관을 만들어서 양천구청에 신정동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신청합니다. 인가가 나오면 30일 내에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설립 등기를 마침으로써 신정동 재개발조합은 법적으로 성립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조합이 성립되면 그 조합이 뭐죠? 정비사업 시행자 되는 거야. 신정동 재개발 사업 시행자로서 아무 생각이 없어야 될까? 재개발 사업 시행계획을 만듭니까? 신정동 재개발 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하는 거야. 재건축은 무슨 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행계획, 재개발은 무슨 동 재개발 사업 시행계획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조합이 작성한 사업 시행계획대로 사업을 해도 좋은지 인가를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진행이 돼요.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을 공부하느냐면은 정비 사업 시행자 조합까지 공부했고요. 네, 조합이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할 때 어떤 특례가 인정될까? 사업시행계획 인가 과정에서 특례 사항들을 지금부터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319페이지죠. 자, 오른쪽 제일 밑에 사업시행인가의 특례 발표하시고요. 자, 속도가 좀 빨라질 겁니다. 자, 1번 교육감, 교육장과 협의 발표하시고, 자,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살짝 읽어두면 전부 답 찾을 수 있거든요. 사업시행인가 특례 한 7개 정도 챙겨드릴 텐데, 이 중에서 한 문제는 요약하죠. 제일 밑에 읽어드립니다. 시당수당은 사업시행을 할 때 줄 것죠.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줄 것죠.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때는 시당수당 사업시행을 할 때 그냥 하지 말고 해당 자치단체 누구하고 줄 것죠.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그 사업시행인가전 의무적으로 협의를 해야 한다는 거죠. 시당수당이 정비 사업시행을 할 때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때는 시당수당이 임의로 사업시행을 못해요. 해당 자치단체에는 교육감이나 교육장 등과 사업시행과전 사전 협의가 의무화되어 있다는 뜻이 됩니다. 네. 교육부 장관과 협의됩니까? 교육감 또는 교육장입니까? 교육감 또는 교육장 기억해 줍니다. 넘어가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갑니다. 321페이지 봅니다. 321페이지 맨 위에 4번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발표하시고요. 지정개발자 정비사업비 예치입니다. 네, 꾸준히 출제가 됩니다. 네, 자, 정비사업비 예치 읽어드립니다. 정비사업시행은 재개발 사업 칠 거죠? 재개발 사업비 칠 거예요. 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 인가를 할 때 해당 정비사업시행자 누구? 지정개발자. 이때 지정개발자는 적으십시오. 토지 등 소유자로 한정됩니다. 이때 지정개발자 누구라고요?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로 한정됩니다. 네. 그럼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런 이야기잖아. 그럼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니까 공영개발입니까? 민간개발입니까? 민간개발이잖아. 그리고 이때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한다는 것은 토지 등 소유자는 다수입니까? 소수였습니까? 20인 미만이잖아. 그래서 자금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임의로 사업 시행을 하지 말고 줄 것죠. 정비사업비 얼마를 예치게 합니까? 100분의 20 줄 거야 되죠.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예치하게 할 수, 세 가지를 외워야 돼요. 무슨 사업이죠?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누구일 때? 지정개발자일 때 정비사업비 얼마를 예치게 할 수 있죠? 100분의 20. 이때 예치된 예치금은 줄 것죠. 청산금 지급이 완료된 때 반환됩니다. 반환 동그라미 반환식이죠. 예치된 예치금은 청산금 지급이 완료된 때 반환이 됩니다. 다음 내려오시죠. 03번 1번 임시거주시설 설치 동그라미 1번 발표하시고요. 읽어드립니다. 정비사업 시행자는 주관경계사업 이출 것이고요. 주관경계사업 밑에 적으십시오. 부자동 냅니까? 저소득층입니까? 저소득층 적어둡니다. 저소득이죠. 저소득층 집단거주지역이잖아요. 그리고 재개발 사업 이출 것입니다. 여기서 재개발은 상업적 공업지역이 아니고요. 네. 정비 기반시에 열악하고 노후불량수에 밀집된 지역에서 주관경 개설을 목적으로 하는 주로 서민층 거주지역입니다. 서민층 적으십시오. 주관경 개설 밑에 저소득층 그리고 재개발 사업 밑에 서민층 거주지역이에요. 그러면 공통점이 있죠. 여기서 주관경 개설 사업과 재개발 사업의 공통점은 경제적으로 넉넉합니까? 경제적 약자입니까? 경제적 약자잖아. 그럼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주관경 사업과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철거된 주택 소유자나 세입자는 경제적 약자니까 스스로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 마련이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관경 사업과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철거된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에게 해당 정비구역 안과 밖에 위치한 지금부터 출구처 끝까지 임대주택 등 시세에 임시거주하거나 주택 자금의 알선 등 용자성 등 임시거주에 상하는 조치를 정비사업시행자가 의무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물으면 대답하십시오. 철거된 주택 소유자에게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거나 주택자금의 용자, 알선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정비사업시행자가 의무적으로 해줘야 할 정비사업이 뭐죠? 주관경 사업과 재개발 사업이죠. 이거 알고 있죠? 서민층 거주지역이고 저소득층 집단 거주지역이니까 경제적으로 배려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지고 임시상가 설치입니다. 322페이지죠.
322페이지 임시상가의 설치죠. 임시상가의 설치니까 재개발인데 재개발 사업인데 상업지역입니까? 공업지역입니까? 상업지역에서 하는 재개발 사업이 되는 거죠. 재개발 사업 미칠 것이고 밑에 상업지역 메모해 놓고요. 읽어드립니다. 상업지역에서 하는 재개발 사업 시행자는 그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이주하는 상가 세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미칠 것이며 끝까지 정비구역과 그 인근 지역에 임시상가 설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정비사업 시행으로 이주하는 상가 세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과 인근 지역에 임시상가 설치가 허용되는 사업은 재개발 사업이죠. 시험 날 때는 재건축 사업 시행자는 이렇게 나온다니까 재개발 사업이죠. 그리고 토지 등의 수용과 사용이 나와 있습니다. 토지 등의 수용과 사용 발표하시고요. 자, 또 오랜만에 토지 등 수용을 복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됐구나. 앞을 보실까요? 자, 정비 사업 시행에서 토지 등의 수용입니다. 토지 등의 수용이죠. 하기 전에 여러분 물어볼게요. 필기는 일치하지 말 것. 자, 보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정비법 공부하고 있죠. 네, 그 앞에 국토교육법과 도시개발법에서 토지 수용을 배웠습니다. 국토교육법에서 무슨 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을 배웠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위한 도로 만들고 지하철 건설하고 학교를 짓고, 그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등을 공부하셨고, 도시개발법에서는 네, 무슨 사업을 할 때, 무슨 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 토지 등 수용을 배웠죠? 수용 방식. 그래서 수용 방식으로 신도시 개발 사업을 하거나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절차에서 토지 수용을 배우게 된 거죠. 오늘 정비 사업입니다. 자, 정비 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의 주체입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 되죠. 이제 교재를 보십시오. 정비 사업을 할 때 토지 수용의 주체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비 사업의 시행자, 사업 시행자. 사업 시행자가 토지 수용의 주체가 되는 거죠. 정비 사업 시행자 토지 수용의 주체가 됩니다. 네, 근데 해보세요. 이때 정비 사업 시행자 토지 수용 주체가 되는 게 원칙인데, 정비 사업이 세 가지잖아.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이 있는데, 셋 중에서 공익 사업이 아닌 게 있어요. 뭐죠? 재건축. 그래서 재건축은 공익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토지 수용이 허용돼야 안 돼. 안 돼요. 안 되고, 단 정비 사업 시행자 토지 수용 주체가 될 수 있는데, 단 재건축. 교재 보시면 되죠. 재건축은 천재지변 등에 의해서 긴급한 경우에 하나입니다. 긴급한 경우에 하나여 토지 수용 허용될 뿐이죠. 그러면 재건축은 원칙적으로 토지 수용을 허용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천재지변 등에 의해서 긴급하게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예외적으로 재건축 사업 시행자는 토지 수용 주체가 될 수는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재건축은 토지 수용 못해요. 그리고 그때 정비사업 시행자 토지 수용에는 어떤 법이 준용되죠? 준용되는 법이 뭐죠? 밑에 나와 있죠. 공취법을 준용합니다. 할 때 그대로 공취법상 토지 수용 요건과 보상 절차 그대로 준용되는 게 아니고, 정비사업 시행자 토지 수용에는 일정한 특례를 인정합니다. 특례를 인정하게 되죠. 자, 이제는 말할 수 있어야 되죠. 정비사업 절차에서는, 자, 이 교재 밑줄을 잘 끄십시오. 정비사업 절차에서는 사업 시행 인가가 고시되면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는 경우, 정비사업 절차에서 사업 시행 인가가 고시되면 이 사업 시행 인가가 고시된 것을 공지법상 토지 수용 요건인 국토교통장으로부터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 인정 및 고시,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의제 처리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진짜 이거 대답하셔야 돼. 이거 대답 못하시면은 어떡하지? 수용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 공지법을 준용할 때 특례가 인정됐습니다. 수용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는 이 자리에 무엇이 있을 경우에 국토교통부터 공익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가 됐습니까?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 방식을 할 때는 여기 무엇이 들어갔죠? 실질계획이 아니고 택지 조성을 위해서 수용해야 할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 토지 등의 세부 목록 고시하면 공익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절차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됩니까? 실시계획 인가고시에서면 공익사업 인정 받으러 본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해야 돼. 세 가지만 외우면 되잖아.
도급법상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절차에서는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공익사업 인정받은 것으로, 지난번에 수용방책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는 수용 대상이 될 토지 등의 세부 목록 고시한 경우 공익사업 인정받은 것으로, 오늘 정비사업은 사업시행 인가고시를 공익사업 인정받은 것으로 꼭 암기합니다. 인터넷 강의를 돌리고 또 돌리면서 반복할 것 제발 이거야. 그러면 토지 수용은 이 세토막 세 문장에 세 구절이잖아. 세 구절만 외우면 늘 당당할 수 있잖아. 그리고요,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재판 신청합니까? 토지 수용에 재결 신청합니까? 재결 신청. 그때 재결 신청 기간입니다. 토지 수용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데, 그때 재결 신청은 공직법상 원칙은 공익사업이 인정받고 몇 년 안에 해야 됩니까? 1년 내에 하는 게 원칙이지만 정비사업 절차에서는 언제까지 가능하죠? 교재 보십시오. 언제까지? 사업 시행 기간이죠. 정비사업 시행 기간 내내 언제든지 재결 신청이 허용됩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정비사업 시행 기간이 3년이면 3년 동안 내내 보상금 지급에 대한 협의가 안 됐을 때 재결 신청이 허용되는 거잖아. 4년이면 4년 이내에 가능하고, 그죠? 네. 내려오십시오. 재건축 사업에서 매도 청구입니다. 재건축 사업에서 매도 청구 발표하십시오. 재건축 사업에서 매도 청구 발표하시고, 작년에 매도 청구 절차가 제도화가 됐습니다. 제대로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매도 청구 과정, 그 절차예요. 잠깐만 고개를 들고 설명을 좀 듣고 그 다음에 교재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22페이지 그대로 두고 고개를 듭니다. 고개 드시고요. 여기 집중하세요. 재건축합니다. 아파트 단지예요.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06동. 재건축 단지예요. 재건축 사업을 할 때 누가 조합이 될 수 있죠? 토지 등 소유자가 되어야 되죠. 그럼 잠깐만 이거 보고 대답하십시오. 재건축 사업할 때 토지 등 소유자를 하면 이 정비구역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죠?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그 건축물의 부속 토지죠. 그 건축물의 부속 토지, 그 건축물의 부속 토지 소유자가 되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재건축할 때는 건축물과 그 건축물의 부속 토지 소유자가 토지 등 소유자고, 당연 조합원입니까? 사업에 동의해야 됩니까? 토지 등 소유자로서 사업에 동의를 해야 조합원인 거예요. 그러면 잠깐만, 여기 주택단지 안에 재건축 대상 아파트도 갖고 있고 아파트도 가지고 있고 대지지분도 있어. 근데 조합, 그러면은 토지 등 소유자잖아. 아파트도 있고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 소유자가 됐잖아요. 근데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았어. 그럼 조합원입니까? 비조합원입니까? 비조합원이잖아. 이 비조합원 아파트하고 대지지분은 어떻게 해야 되죠? 우선 수용할 수 있어, 없어? 재건축은 공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 수용이 방금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 비조합원의 이 대지지분권하고 구분 소유권, 아파트는 매도 청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매도 청구를 위한 절차예요, 절차. 이렇게 됩니다. 정비사업 절차에서 재건축 조합은 재건축 사업시행 인가고시 됐어. 사업시행 인가고시에서는 30일 내에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 처리를 갖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조합 설립에 동의한지 여부에 대한 해답을 서면으로 촉구해야 됩니다. 사업시행 인가고시로 며칠 내에? 30일 내에 조합 설립 동의 여부에 대한 해답을 서면으로 촉구해. 촉구를 받으면 2개월 내에, 그 해답 촉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해답을 해야 돼. 근데 해답 기간에 해답을 하지 않거나 그리고 동의하지 않겠다고 통지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해답 기간 만료 2개월 내에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돼요. 교재 같이 볼까요? 네. 4번.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며칠? 30일 내 외워야 될 숫자입니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재건축 사업 절차에서는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손 떼고, 다음의 자에게, 다음의 자가 누구죠? 기획부에 나와 있죠. 토지 등 소유자 중에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거나 또 시장수 등의 그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게, 다시 올라갑니다. 다음의 자가 누군지 알겠죠?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등에게 조합 설립과 사업 시행자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 줄것죠? 동의 여부를 해답할 것을 서면 촉구해야 한다. 사업 시행 인가고시로부터 며칠 내에? 30일 내에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게
설립 동의 여부에 대한 해답을 의무적으로 서면 촉구하라는 거지. 내려오십시오. 2번 해답 촉구를 받은 토지등 소유자는 밑줄 그십시오. 해답 촉구를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2개월 이내에 줄 것이고 2개월 동그라미에 두면 되죠. 2개월 내에 해답을 해야 합니다. 3번 올라갔습니다. 위 해답 기간에 해답하지 아니한 경우 그 토지등 소유자는 조합 설립과 사업 체결지 등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해답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고요. 매도 청구입니다. 해답 기간이 지나면 사업 체결은 줄 거죠. 해답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에 줄 것이고 2개월 이내에 동그라미 하면 되죠. 2개월 내에 조합 설립과 사업 체결지 등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해답한 토지등 소유자와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 건축물과 토지 소유권 그리고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줄 것죠. 매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답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몇 개월 내에 매도 청구할 수 있죠? 2개월 내에 매도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셔야 돼요. 매도 청구 절차입니다. 여러분 재건축 사업의 토지등 소유자 중에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매도 청구 절차는 30일 2월 30일 2월 사업체인가 고시로 30일 내에 해답 촉구를 서면으로 합니다. 그리고 해답 촉구를 받으면 해답 촉구를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내에 해답을 해야 됩니까? 2월 내에 해답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통지했거나 해답 기간에 해답을 하지 않은 자는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죠. 해답 기간 만료 몇 개월 내에 매도 청구할 수 있죠? 2개월 내에 30일 2월 이렇게 넓게 보시면 돼요. 이런 부분은 세세하게 오는 게 아니라고. 내려오십시오. 5번 주관경 개선 구역에 대한 특례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주관경 개선 구역에 대한 특례. 동그라미 2번부터 5번을 별표하시면 되겠죠. 동그라미 2번부터 5번까지 별표하시고요. 네. 동그라미 2번 같이 봅니다. 밑줄 그십시오. 주관경 개선 구역에서 도시공 계획시설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 등까지 줄 거예요. 주관경 개선 구역에서 도시공 계획시설 설치 기준 등. 주관경 개선 구역에서 도시공 계획시설 설치 기준은 무엇을 정하죠?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령이 핵심이죠. 우리 참 조심해야 될 게 지금까지 기준, 각종 기준은 전국이 공통적이 되기 때문에 기준은 공식적으로 누가 정하죠? 국장. 95% 이상이 다 이래요. 국장이에요. 근데 여기 하나 주관경 개선 사업구역에서 도시공 계획시설 설치 기준은 국토부장관이 정하지 않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여 그 설치 기준을 강화할까요? 완화해줄까요? 완화해줘요. 왜요? 주관경 개선 구역은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잖아. 그러면 주관경 개선 사업 이후에 많은 도시공 계획시설이 확충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주관경 개선 구역에서 도시공 계획시설 설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여 그 설치 기준을 강화합니까? 완화하게 됩니까? 완화하게 되는 거예요. 2번 주관경 개선구역에서 3번입니다. 주관경 개선구역에서 건축허가 받은 때 줄 것죠. 부동산 등기를 할 때. 주관경 개선구역에서 건축허가 받고 부동산 등기할 때는 믿을 것이십시오. 국민주택채권, 주택도시계획법상 줄 것죠. 국민주택채권 매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이유 알고 있죠? 이 동네는 부자 동네입니까? 저소득층 집단거주지역입니까? 저소득층 집단거주지이기 때문에 주관경에서 사업하면서 건축허가 받고 부동산 등기할 때는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지 않도록 경제적으로 배려를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주관경 개선구역은 다음 줄 거예요.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된 날로부터 몇 종이 되죠? 제2종 일반주거지로 결정고시로 본다. 밑에 적으십시오. 원칙. 주관경 개선구역은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몇 종이 되죠? 제2종 일반주거지 결정고시로 본다. 이게 원칙이에요. 의지가 돼요. 주관경 개선구역은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제2종 일반주거지 결정고시를 본다가 원칙인데 뒤에 적으세요. 뒤에다가 단 적으십시오. 주관경 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하거나 관리 처분계획 방식으로 합니다. 주관경 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하거나 관리 처분계획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몇 종이 될까요? 제3종 일반 주거지역, 제3종 일반 주거지역,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 결정고시로 본다.
주관경계 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하거나 관리 청객 방식으로 할 때는 제3종 일반주거지 결정고시로 본다라고 됩니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2종 일반주거지 결정고시로 보는 경우는 수용 방식과 관리 청객 방식이 아니니까 무슨 방식이죠? 스스로 주택을 보존 개량하게 하거나,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환지 방식으로 하는 경우죠. 그래서 주관경 개선구역에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되면은 몇 종 일반주거지 결정고시로 보는 게 원칙이죠? 2종. 단 주관경 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하거나 관리 청객 방식으로 할 때는 3종 일반주거지로 결정고시로 본다, 이렇게 됩니다. 이런 거 낯설면 시험 못 칩니다. 어쨌든 정비법은 인터넷 강의를 오늘 수업 듣고 복습을 한 2번 정도는 최소한 할 것. 그래서 모의고사 직전에 또 한 번 돌려주고 그러면 3문제, 4문제를 늘 잡게 될 거예요. 반복하지 않으면 금방 사라집니다. 그리고 5번은 설명드린 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324페이지 오세요. 324페이지 제8절 관리 처분 계획 등이 나와 있습니다. 네, 분양 공고부터 읽어드립니다. 상당히 속도를 빨리 해서 읽어드릴 거예요. 교재 집중합니다. 324페이지 집중하셨습니까? 네, 시작합니다. 교재 집중. 밑줄 끌리고 준비하지 마세요. 네, 쭉 읽어드릴 거예요. 이런 부분은 빨리 읽어야 전체의 흐름이 좀 보여요. 너무 천천히 가면 안 돼, 이런 부분은. 시작합니다. 책에 집중. 정비사업시행자, 정비사업시행자의 10중 8구가 누구죠? 조합이지 뭐. 조합에서는 사업시행인가고시에서부터 120일 이내, 120일 이내 동그라미, 12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토지등 소유자에게 통지합니다. 토지등 소유자 누구죠? 조합이 될 거잖아. 사업시행인가고시에서는 120일 내에 토지등 소유자, 조합은 자기를 갖고 있는 토지등 소유자에게 다음 사항을 통지 동그라미 통지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지하죠? 나와 있잖아, 통지 대상. 박스 안에 몇 개 들어있죠? 4개가 통지 대상이지. 예를 들면은 동그라미 3번 줄 걷죠? 분양 신청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분양 신청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조합원에게 알려주는 거잖아. 그리고 3번, 2번 줄 걷죠?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 분양 신청은 평당 얼마씩 부담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분양 신청 기간이나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 등을 사업시행인가고시로부터 며칠 내에 120일 내에 토지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 대상이 되는 대지나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 공고 동그라미. 이때 공고가 무슨 공고죠? 분양 공고가 되는 거죠. 그럼 크게 보십시오. 정비사업질제에서는 사업시행인가고시 후 며칠 내에 분양 공고 나죠? 120일 내에 분양 공고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때 분양 신청 기간은 내려옵니다. 이때 분양 신청 기간은 어떻게 정하죠? 이 분양 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뭘 통지했죠? 아까 분양 신청 기간 등을 토지등 소유자에게 통지했잖아. 그 통지한 날부터 며칠?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분양 신청일을 정하는 게 원칙인데, 관리 청구계획 작성에 지장이 없으면 20일 범위 내에서 분양 신청 기간은 한 차례 연장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3번, 분양 신청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입니다. 별표하시고요. 또 중요한 게 나왔구나.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입니다. 잠깐만 고개를 또 들어야 돼. 배경 설명 좀 듣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고개 들고, 고개 드시고, 혼자 무엇을 하지 말까. 집중하세요. 혼자 뭐 하지 말고. 자, 시작할게요. 여기 아파트 재건축 할 거예요. 재건축 할 거라고. 그러면 재건축 할 때는 정비구역 안에 누가 토지등 소유자가 되죠? 정비구역 안에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는 토지등 소유자 되는 거야. 당연 조합원입니까? 동의해야 됩니까? 사업에 동의하면 조합원이 되죠. 동의했어. 조합원이라고. 조합원은 분양 공고 나면은 희망자는 분양 신청을 하는 거죠. 모든 조합원이 분양 신청을 법상 강제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희망자만 분양 신청하는 거 맞죠? 그러면은 조합원인데 분양 신청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러니까 왜 재건축 사업에 동의를 했을까? 조합원인데 분양 신청도 하지 않을 건데. 조합원이 되면 입주권이 있죠? 전매해야죠. 이익을 더 챙기기 위해서. 맞죠? 그래서 사업에 동의해서 조합원 자격을 갖고 있는데 나는 분양 신청해서 이 아파트에 살 상관없어. 투자자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챙기면 되는 거야. 그럼 분양 신청해요, 안 해요? 안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분양 신청을 하지 않는 자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요. 조합원 중에서 분양 신청하지 아니한 자가 가지고 있는 이 아파트하고 대지지분은
입주권으로 교부할 수 있어 없어? 분양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줄 수가 없잖아. 어떻게 해야 될까? 조합원 중에서 재건축할 때 분양 신청하지 아니한 자의 이 건축물과 토지 지분은 손실보상을 해줘야 돼요. 손실보상. 그러면 손실보상을 내면은 언제부터 손실보상 협의를 해야 된다. 손실보상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은 수용 재개를 신청하나 매도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죠. 조합원 중에서 분양 신청하지 않은 자의 아파트는 입주권 교부합니까? 손실보상 해줘야 됩니까? 손실보상. 그 손실보상 절차하고 손실보상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수용 재개를 신청하나 매도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이것도 작년에 제대로 제도가 마련된 거예요. 그거예요. 같이 보겠습니다. 323페이지. 분양 신청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한 조치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정비사업 시행자 조합에서는 관리청구 인가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줄 거죠. 관리청구 인가고시가 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동그라미. 다음에도 정하는 자. 다음에도 정한 자는 밑에 나와 있죠. 박산에 분양 신청하지 아니한 자. 조합원 중에서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 중에서 분양 신청하지 않았거나 했다가 철회를 했거나 관리청구 계획 등에 의해서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 올라갑니다. 이 분양 신청하지 아니한 자의 땅과 건물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는 거지. 분양 신청하지 아니한 재건축 조합의 땅과 건물과 그 밖의 권리는 입주권 교부합니까? 손실보상합니까? 손실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 손실보상 협의는 관리청구 인가고시가 된 날의 다음 날부터 며칠 내에 해야 됩니까? 90일 내에 해야 된다는 거지. 오른쪽으로 갑니다. 협의 불성립 시 정비사업 시행령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손실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 손실보상 협의가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이번에는 60일 이내에 줄 거예요. 손실보상 협의가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까지 줄 것이요. 60일 이내 동그라미. 60일 이내에 두 가지를 할 수 있다고. 손실보상 협의 불성립 시 뭘 할 수 있죠? 수용 재개를 동그라미. 수용 재개를 신청하거나 아니면 매도 청구 소송 동그라미.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고 02번 관리청구 인가 등은 잠시 휴식 후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